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 역시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 생활을 해줘야 심장이 더욱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로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아주 이야기의 정점을 찌르는 순간에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도 하셨고, 류마티스 이 관절염이라는 게 잘못된 정보로 내 몸을, 내 관절을 공격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그 서두에 그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 심장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뭐 어디 혈압 같은 게 혈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국가 검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요. 저도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국가 검진으로 처음 알 정도면 심하진 않은 거네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심하지 않아서 약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먹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모님께서 고혈압이라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 병원 측에서 볼 때, 병원 측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벌써 예단을 하는 거고요. 예측을 또 하고, 우리 또 PD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선입감을 갖고 계신 거잖아, 그죠? 뭐 7, 80%가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나의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의 허공의 꽃처럼 이렇게 내 머릿속에 그려놓거든요. 나를 거기다가 꾸겨 넣는 거야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진짜 고혈압이 돼버렸네. 그러니까요. 허공의 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방송에서 이제 그 눈물샘, 그다음에 타액선 여기를 공격하고 그 류마티스 그 항체가 거기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이라 그래갖고 우리 그 천장관절, 허리 아래쪽 엉덩이 뼈 사이에 그쪽 관절부터 시작해서 대개는 이제 척추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뻣뻣해지는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들어갖고 그거 하면서 또 뭐 피부 쪽에서 이제 가까운 쪽부터 이렇게 우리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경락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이제 침술이 우수하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을 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기까지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침술로도 어렵고 장기까지 들어가서는 이제 약물로도 뭐 힘든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전쟁으로 표현할 때 정보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정보전에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도 조선시대 동의보감을 이제 그 주도해서 편찬을 주도하신 그 허준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 산야에서 나는 그 약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을 들이셨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자신들의 건강이나 건강식이나 그죠? 그 건강 뭐 약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아시고 또 많이들 실천들도 하시고 그죠? 그렇죠. 뭐 건강 보조식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현재 그 양약들 만드는 회사들 뭐 이름을 대면 다들 아시는 그런 회사들의 상당수도 그 한약 제제를 도입을 해서
성공해갖고 이렇게 기반을 닦은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네, 꽤 그렇군요. 많은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방송을 하면서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그 어떤 우리가 오해를 하는 아니면 그릇된 그 의학 정보를 갖지 않고 네, 제대로 된 그런 정보를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PD님이나 저나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방송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정말 네. 우리 청취자들이 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거나 네. 그래서 건강 해치거나 또 네.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네네. 것들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네. 좋은 정보들을 가려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번에 이제 그 피부, 그다음에 경락, 네, 그다음에 관절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오장육부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류마티스 염이 이게 심할 때는 이게 오장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로 들어가는 장기가 폐나 신장, 콩팥이죠. 그다음에 네. 심장, 아, 심장 류마티스 들어보셨죠? 전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판막 같은데 네, 이상을 일으키고 그러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오는 데가 소화기 계통입니다. 네, 소화기 계통인데 그 우리 소화기 계통으로 요새 많이들 늘어났죠. 식습관이나 이런 게 많이 변모하고 그다음에 네. 뭐 음식물들도 많이 사실은 오염이 돼 있거든요. 네, 많이 오염 어떤 면에서는 많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질환들에 많이들 시달리고 있죠. 그중에 뭐 과민성 대장염이나 뭐 네. 크로운병이나 뭐 또 뭐 기타 등등 있죠. 네, 그 류마티스로 그 소화기 계통의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젊은 분들입니다. 한 연령대가 한 15세에서 한 35세. 네, 진짜 한참, 젊은. 그죠. 네. 한참 공부하고 일하고 그죠. 나라도 지키고 그렇죠. 아이도 낳고 네, 그런 세대들인데 이분들 중에 만약에 흡연을 하고 네, 경구 피임약을 먹고 여자분이겠죠, 그죠? 네, 경구 피임약을 먹고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네, 근데 류마티스 그 질환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빨리 끊어야겠네요. 그렇죠. 하고 있는 것들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화기 계통 질환은 어디가 주로 많이 나타나면 회맹부라 그래서 저희들 왜 맹장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쪽 부위부터 해갖고 소장, 대장, 입에 걸쳐서 소화기관 전체에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증상은 뭐 복통설사도 있을 거고 또 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막연하게 그냥 열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겠죠. 지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몸이 지치는 만큼 또 열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아무 뭐 감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미열이 자꾸 나.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꼭 류마티스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걸 좀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류마티스 인자라고 또 피 검사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전번에 그 통풍 검사 네, 그거 할 때 그거 아마 참조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류마티스는 이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관절염으로만 얘기하면은 그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 오른쪽 손마디 네, 아니면 왼쪽 손마디 이런 식으로 온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약에 오른쪽 손마디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뭐 왼쪽 손마디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전번에 그 당뇨병이나 통풍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이렇게 자려고 할 때 증상을 많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인 물 부족입니다. 네, 불기운이 좀 세진다는 얘기죠. 네, 물 부족이고.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침의 증상이 좀 특징적입니다. 아침에요. 네네. 네,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당뇨나 뭐 통풍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발이 뭐 화끈거리고 막 아프고 막 이런 식인데 네.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손이 갑자기 뻣뻣해. 안 굽혀지고. 네. 뻣뻣한 걸 느낍니다. 네. 저도 느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네. 뻣뻣해지고 손가락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는데 어제하고 달라. 네. 구부러지는 속도가 좀 늦어. 느낌이 내 손 같지 않나요? 네. 약간 그 마른 나무, 네. 마른 나무까지.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제 피가 돌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또 완상복귀 똑같아요. 되고. 네. 그렇죠. 되게 초기 증상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올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간 얘기인데 혹시 지금 질문 주신 그 49세 여자분이 만약에 그 소화 기능이 요즘 좀 잘 안 좋다거나 네. 뭐 역류성 식도염 이나 아니면 뭐 위산 가다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심장이 두근대거나 네.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무튼 뭐 속이 항상 더부룩해. 먹어도 먹지 않아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네. 아, 이러면은 뭐를 치료하면 되겠죠? 위장 쪽을. 그렇죠. 그다음에 그 화를 네.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시면 되겠죠. 지난 방송에서도 그 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 암이라는 거는 뭐라 그러죠? 역정보죠. 역정보. 그렇죠. 내가 당신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야. 네. 이런 식의 정보를 주기 때문에 방심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네. 그래 그럼 너 여기서 살아. 그러면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네. 이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뻣뻣해지고 이런 걸 느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침이나 봄이라는 거는 그 오행으로 말하면은 목입니다. 목, 나무. 네. 이제 봄이 되면은 왜 전에 우리 봄 방송할 때 뭐 새싹이 올라오고 나무가 뭐 나뭇가지가 새순이 돋고 그죠? 네. 그런 거는 이게 목 기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목 기운이 부족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 왜 목 기운이 부족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심장이나 비위 쪽에 열이 많은 분들, 위산가다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이런 거 있는 분들, 그다음에 가슴이 항상 두근거리고 뭔가 불안하고 네. 이런 분들이 이 나무의 기운을 태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무의 기운을 태우기 때문에 나무의 기운이 부족해지는 거죠. 뻣뻣해지고. 그런데 암이라는 건 뭐냐? 암이라는 것도 이게 목 기운이거든요. 시작하는 거잖아. 네. 그죠? 세포가 새로 살아나고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 그 옆에 있는 내 정상적인 그 세포의 그 목 기운을 누르는 거죠. 네. 얘네가 누르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병합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해서 이 류마티스 그 항체가 우리 몸의 그 손가락 마디, 이제 제가 이제 손가락 마디로만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데 뭐 다른 거 다 예를 들기에는 그죠? 네.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 손가락 마디의 그 연골막, 네. 활막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붓죠. 네. 붓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 보면은 이 그 관절 마디가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보면은 뚱뚱 붓고 네. 그다음에 뻘겋게 부어오릅니다. 그 만져보면 열감이 있죠. 네. 열감이 있죠.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다 보면은 손가락 마디에 있는 그 관절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싸우다 보면 서로 네. 싸우다 보면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뚱뚱 붓는 거거든요. 고름 같은 건 아닌가요? 고름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염증입니다 하면은 그거를 그 우리 의사들이 그 일반 분들한테 그 경계를 정확하게 교육을 안 한 측면도 있는데요. 네. 염증이 나면 다들 놀랍니다. 그래서 뭐 항생제 먹고 막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네. 염증은 2단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름의 단계까지 갔느냐, 네. 그죠? 아니면 그 전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갗을 부비면 뻘겋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것도 염증이거든요. 그다음에
암도 일종의 염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서로 싸우는 거니까. 네. 그죠? 염증이라고 보는 건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 때 이게 뚱뚱 부어갖고 이게 관절의 그 액이 관절액 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삼출액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열도 올라가고 관절액도 늘어났잖아, 그죠? 네.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요? 이상기후 할 때 많이 했잖아, 그죠? 지구 온난화. 온난화인데 그 중에서도 네. 그중에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 네. 그렇죠. 해수면 상승이 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열이 올라가다 보니까 팽창하는 거잖아요. 물이. 네네. 그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빙하물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 자체가 팽창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류마티스 뭐 이렇게 병만 얘기하면 너무 네.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 자연도 이러는데 우리 몸도 그러는구나 이렇게 네. 그러다 이제 심해지면 네. 물기가 이제 완전히 마르고 이 관절 기능이 이제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네. 이제 굳어지고 네. 휘어지겠죠. 통증은 동반하면서 또 그런 거죠. 네. 그런 거는 많이 보셨죠. 우리 휘어진다고요? 네. 막 관절이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네. 이제 시골에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골에 그 어르신들 보면은 관절이 막 뚱뚱하고 그죠. 네. 그 막 휘어지고 막 그죠. 그거는 근데 류마티스보다는 퇴행성이 많았겠죠. 네. 그죠?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인가 네. 이걸 알아두는 것도 예방도 되고 내가 혹시 그 관절염 초입 단계 들어갔거나 네. 아니면 앓고 있거나 네. 하는 분들의 어떤 방법이 또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군요. 네. 그 부분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박예원입니다. 라디오 상담실로 빨리 질문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여러분의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증상이 발병이 되기 쉽나요? 그럼 PD님께서는 이제 네.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얼핏 네. 떠오르는 게 그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그 손가락에 한정해서 손가락과 관련해서요. 그렇죠. 손목이나 손가락 한정해서 아니면 뭐 팔꿈치나 이런 네. 거 한정해서 뭐가 있을까요? 가정주부나 네. 또 뭐 손으로 많이 일하는 아니면 가정주부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가정주부는 다 걸릴 수 있나요? 네, 글쎄요. 딱히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는 잘 특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이제 농사짓는 분들, 네, 농사짓는 그렇죠. 분들. 손가락을 쓰면서 네, 손가락에 이제 힘이 들어가면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손가락에 힘은 다 쓰죠. 누구나 네. 다 쓰는데 충격이 가할 정도의 힘이라는 거는 뭐냐면 갑자기 무거운 걸 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요새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땅을 팔 때 네. 그죠? 뭐 호미질을 한다거나 할 때 이게 관절에 충격이 계속 가겠죠. 그렇겠죠. 우리 한의사들도 뭐 이렇게 침을 놓을 때 관절에 뭐 손가락에 관절에 그 충격이 가는 그런 침법을 쓴다면 네. 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군요.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 네. 그죠? 뭐 중장비나 차가 크거나 아니면 운전하는 게 크다 그래서 손가락에 힘이 더 들어가나? 그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파워 핸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랬는데. 기아 네. 넣는 거. 요즘에는 파워 핸들이니까 손에 그렇게 힘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장비 같은 경우는 네. 꽉 쥐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뭐 만약에 택배 하시는 분들이 볼 때 그 위에서 던지는 분은 좀
덜하겠지만 밑에서 받는 분은 네, 그죠? 충격이 관절에 오죠. 충격이 오겠죠. 네, 네, 아무리 안 온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자판, 네, 자판을 두드릴 때 제가 볼 때는 그 양손잡이들은 네, 안 올 것 같은데 네. 독수리 타법 하는 분들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손가락이 10개로 치지 않고 네. 하나로만 치게 되면은 5배의 힘을 네. 받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저기 독수리 타법이 아닌 것처럼 위장은 했는데 저도 사실은 독수리 타법이거든요. 네. 그 가끔가다 이렇게 관절을 보면 걱정스럽거든요. 네. 제 환자 중에 네. 교통사고가 난 분인데 네. 교통사고 이후에 네. 손가락 마디 하나가 붓더라고요. 뻘겋게 버. 근데 네. 전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교통사고는 아니었지만 네. 다른 걸로 이제 오셔서 이제 상담할 때 그냥 붓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치료하세요 그랬고 그냥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걸로 본 거지. 아, 교통사고 나면서 관절에 여기가 우리가 몰랐는데 아마 삐었나 네. 보다. 음. 뭐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치부를 했는데 네. 이게 잘 안 낫는 거예요. 네.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안 낫고 그러더니 다른 손가락까지 딱 간 거야. 아. 그때서 제가 아차 싶었던 거죠. 네. 아차 싶어갖고 그 류마티스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류마티스 인자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류마티스 진단하는 거는 지금까지 뭐 그 통풍이나 네. 당뇨나 뭐 이런 거 쭉 지나오면서 제가 항상 가끔 이렇게 뭐 말씀드렸지만은 좀 모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류마티스 진단은 정확하게는 사실은 임상 증상, 네. 임상 증상에다가 그다음에 뭐 생활 습관이나 네. 이런 거에다가 피 검사, 예.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 검사를 했는데 만약 류마티스 인자가 안 나왔어.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더 애매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류마티스 인자는 나왔는데 증상은 없어.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치료법도 보면은 소염제를 쓰거든요. 소염제. 진통소염제. 그렇죠. 네. 소염제. 이게 붓고 그러니까 네. 그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소염제를 쓰고 아니면 스테로이드라는 걸 씁니다. 스테로이드는 네.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방에서 이제 양방의 명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한방에서 볼 때는 어떤 약이냐면 사실은 물을 보충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물이라 해서 순수한 물 말고 네. 우리가 말하는 그 물 할 때 그 수기운, 물기운 네. 그걸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랑 좀 관계가 있는 건데 해서 이 류마티스 질환이 많이 오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이라고 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오기는 힘들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젊어서 오긴 힘들고 나이 들어서 이제 뭐 류마티스 여성 호르몬이 좀 분비가 적어지고 네. 그러면서 올 수 있고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15세, 35세 연령군인데 뭐 흡연을 하고 뭐가 있었죠? 경부 피임약 먹고 네. 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증상이 온다면 그것만 딱 끊어도 그런 분들은 되게 좋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그분들은 아직은 호르몬 관계라든가 이런 생체 그 리듬이 네. 아직은 괜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교통사고도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는 게 뭐냐면 충격이 온다는 거죠, 그죠? 네. 운전대를 꽉 잡았을 거 아니에요, 놀래서. 그렇겠죠. 붙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대개는. 네. 어떤 사고가 날 때는 뭔가 붙잡아야지 안 떨어져 나가니까 네. 그런 거겠죠. 네. 충격이 왔을 거고. 이건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분은 사실은 그 입원하시기 전 상태가 화병이 좀 있었습니다. 화병이 좀 있었고 그 아마 마음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약간 공격성인 마음. 네. 요새는 뭐 홍수도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그죠? 파괴적이죠. 그렇죠. 파괴적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불로 공격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이라면 분노가 있겠죠. 그죠? 네. 분노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존심이 좀 세고 네. 욕심도 좀
과하고 이런 분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자존심이 세다는 거는 네가 나를 무시해 이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번에 그 트리트먼트 할 때 이제 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내가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경 쪽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브레이크 잡고 네.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턴할 때 언제 유턴하나요? 휴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뭐 독수리 타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운전을 아주 거칠게 한다거나 뭐 지금 일을 할 때 내 그 손가락 내 손목 생각은 안 하고 욕심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걸 일단은 쉬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말 그대로 몸도 쉬어주고 마음도 쉬어주고 그러려면은 그 잠도 잘 자고 네. 그죠? 잠잘 때 사실은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로도 일종의 내 몸의 그 기혈순환을 많이 약화시키는 또 2차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피로를 최대한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양방에서 약 쓸 때 그 소염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소염제는 이제 불길을 내리는 거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그 물 네. 쉽게 물 기운을 이제 보충해 주는 거다. 이게 우리 한방에서 이제 자음 강화라고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그 류마티스 치료제 중에서 그 항암제를 쓰다가 그 류마티스가 치료되는 걸 보고 이제 도입한 약이 있는데 뭐 네. 메토트렉세이트. 근데 전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암은 일종의 정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류마티스도 제가 그랬잖아요, 정보전인데 그릇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이 치료약을 쓰는 거를 저는 아직 뭐 옆에서 목도한 적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 그분 치료한 게 한 10년 넘었는데 네. 그분은 저한테 처음 찾아왔을 때 모든 관절이 다 뒤틀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많이 증상이 네. 나이도 그때 저한테 진행된 거 아닌가요? 네. 네. 나이도 저한테 찾아왔을 때가 30대 초반이었었는데 네. 그 고관절도 틀어져 있었고 무릎 관절도 틀어져 있었고 뭐 손가락 마디는 뭐 말도 할 수가 없고요. 말도 없을 정도로 다 틀어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해 드릴 게 없잖아요, 그죠? 네. 해드릴 게 없어서 그냥 살짝 이제 뭐 옆에 이제 근육이나 살에 관련해서 이제 치료를 해드렸고 했는데 그 근육 관련해서는 그 틀어진 관절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돌아오더라고요. 네. 돌아오는데 그 관절 뼛속까지 들어간 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네. 자기가 이런 치료법도 있다는 걸 좀에도 일찍 알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네. 좀 아주 머리도 명석하셔가지고 그랬던 분인데 좀 그런 그분은 이제 뭐 어려서부터 사실은 그게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질문하신 그 여자분도 뭐 아직은 젊은 나이잖아, 그죠? 그렇죠. 젊은 나이고 그 예방법도 같이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 불과 물을 다루는 방법 그건 저희 방송 계속 한 내용이니까 한번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